아메리카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팬분들은 새벽에 경기를 시청하시면서 밤을 새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출근이나 등교를 위해 경기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를 맞이해 특별 리버리를 준비해온 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핀과 인디아나 존스가 콜라보한 황토색 계열의 서부 스타일 리버리를 들고 왔고, 두 번째로는 맥라렌과 크롬의 콜라보 리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 그랑프리를 맞이한 하스는 미국을 상징하는 색깔들과 흰머리 수리를 가져와 특별한 리버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레드불이 차량 콧빛에 있는 T-트레이를 이용해 퀄리파잉과 레이스 사이에 세팅을 조정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편법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레드불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T-트레이가 존재하지만 완전 조립 상태에서는 조정할 수 없다. FIA와 서실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 이 문제가 제기됐고 앞으로의 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F1에서 불리는 파크 페르미라는 규정에 따라 퀄리파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프론트윙의 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에어로 파츠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어긴 거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 말했듯이 스프린트가 진행됐기 때문에 바로 스프린트 퀄리파잉부터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Q1의 러닝타임은 겨우 12분이고 20명이 달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첫 랩부터 페레즈가 트랙 리밋으로 인해 랩타임이 삭제됐고, 해밀턴, 르클레르, 노리스 순서로 정리됐으며 피아스트리가 노리스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기록을 작성해 위태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션 종료 후 피아스트리가 19번 코너에서 트랙 리밋을 건드리면서 애써 작성했던 안정권의 랩타임이 삭제됐고, 그로 인해 어부지리로 가슬리가 상위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본도 19번 코너에서 스핀하게 되면서 피아스트리와 같이 SQ1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SQ1 탈락자는 피아스트리, 오콘, 알본, 보타스, 저우건유입니다. SQ2는 단 10분 진행되는 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랩 달리기에는 애매하다고 판단해 한 랩 싸움으로 가는 드라이버와 두 랩 도는 드라이버로 나뉘게 됩니다. 세션이 절반 정도 지나고 랩타임을 작성한 드라이버와 그렇지 않은 드라이버가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고, 여기까지도 여전히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세션이 무난하게 마무리됐고 탈락권 안에서만 랩타임 삭제가 일어나면서 스타트 그리드가 요동쳤습니다. SQ2 탈락자는 페레즈, 가슬리, 스트롤, 알론소, 로슬입니다. SQ3가 시작됐고 러닝타임은 단 8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드라이버가 한 랩만 도는 싸움이 될 거라 예상했고 그 예상대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세션 후반부에 나왔지만 메르세데스 듀오와 콜라피토는 세션 시작과 동시에 나오면서 클린 에어의 장점을 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콜라핀토는 1번 코너부터 심하게 흔들렸고 12번 코너에서는 스핀하면서 일찌감치 그리드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해밀턴 역시 휠락에 걸리면서 최종 기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게 세션이 모두 종료됐고 각성한 베르스타펜이 러셀의 클린 에어 기록을 유일하게 잡아내면서 폴 포지션을 가져왔고, 밑에서는 훌켄버그가 해밀턴을 잡아내면서 홈팬트를 더욱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스프린트가 진행됐습니다. 몇몇 다른 서킷과 비슷하게 1000랩의 1번 코너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서킷이기 때문에 1000랩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지만 베르스타펜은 1위 수성에 성공했고, 러셀과 르클레르는 서로 뒤엉키면서 뒤에 위치해 있던 노리스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이후 몇 랩 동안 페라리의 팀파이트 장면도 보였고 페레즈의 다이브밤이 될 수도 있었던 리플레이도 볼 수 있었으며, 레이스의 절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 15번 코너에서 신들린 초월을 보여줬던 사이치였습니다. 그리고 몇 랩 뒤 현재 페레즈의 시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두 드라이버의 배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랩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페이스가 점점 떨어지던 노리스와 여전했던 사인츠가 언제 자리가 뒤바뀔지 이해했었지만, 레이스가 종료됐을 때는 역전 이후 2초 이상의 격차를 벌려내며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사인츠였습니다. 이렇게 스프린트 폴 트윈을 해낸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십 경쟁자인 노리스와 2점의 격차를 다시 벌려냈고, 정말 놀랍게도 상위 8명만 포인트를 얻는 스프린트에서 하스가 더블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또다시 2점을 얻어냈습니다. 곧이어 퀄리파잉이 시작됐습니다. Q1의 한 줄 평은 혼란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메르세데스였지만
첫 플라잉랩 이후에는 탈락권의 기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피아스트리 역시 SQ1과 비슷하게 탈락권 근처의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션이 종료되고는 그 드라이버들이 희비가 갈렸는데, 러셀은 준수한 기록을 뽑아내면서 4위까지 올라간 반면에 해밀턴은 자력으로도 16위에 머물렀다가 기록 삭제를 당하면서 전 팀메이트였던 보타스만도 못한 순위에서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Q1 탈락자는 알본, 콜라핀토, 보타스, 해밀턴, 저우관유입니다. 별일 없었던 Q2였지만 이미 페널티를 받은 로슨이 치노다를 도와줬지만 탈락권이라는 것과 가슬리의 자력 Q3 진출이 눈에 들어오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과 사인츠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이스까지도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치노다, 훌켄버그, 오콘, 스트롤, 로슨입니다. Q3도 한동안 별일 없이 상위 10명의 드라이버가 최고의 기록을 뽑아낼 줄 알았던 세션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32초 초반대에 진입했고, 그 뒤로는 페라리가 포진해 있었으며 스프린트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피아스트리가 러셀보다 좋은 기록으로 5위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세션 종료와 동시에 러셀이 19번 코너에서 사고를 냈고, 옐로 플래그 상황이지만 사실상 레드 플래그와 같은 상황으로 취급되면서 조금은 허무하게 Q3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최종적인 스타트 그리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데이가 찾아왔고, 비구름 걱정 없는 맑은 날씨 속에서 레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타트 과정부터 볼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먼저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1번 코너에서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이 싸우는 사이에 페라리 듀오가 빈틈을 동시에 파고들면서 순식간에 르클레르가 선두 자리를 빼앗았고, 점차 시간 차이를 벌려보려고 하는 찰나에 블랙홀 같은 19번 코너에서 해밀턴이 사고가 났고, 6월 7일에 펼쳐졌던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티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이프티카 상황이 해제되고 레이스가 10렙 진행된 시점에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던 저우가 혼자서 스핀을 하면서 자멸하게 됐고, 4분의 1 정도 진행됐을 때는 1위와 2위의 격차가 점차 벌어져 6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15번 코너 전후에서의 배틀이 연달아 이어졌고, 레이스가 절반 정도 지났을 때는 피트인을 한 르클레르가 그렇지 않은 피아스트리를 자력으로 역전하면서 일찌감치 우승의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후 20랩을 남겼을 때는 러셀, 로슨, 콜라핀토를 제외한 모든 드라이버가 타이어를 바꿨고, 페라리는 이미 원투 자리를 굳히고 있었으며 중위권과 하위권에서도 계속해서 배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모였던 배틀로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의 포디움 대결을 꼽았는데, 이 시점부터 약 7랩 뒤 배틀을 가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고, 실제로 약 5랩 동안 배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52랩자에 나왔는데, DRS 구간에서 휠트윌 상황까지 만들었던 노리스가 코너를 진입할 때 베르스타펜에게 밀려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배틀 구도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코너 진입 전까지만 해도 노리스가 에이펙스 상으로 앞에 있었지만, 베르스타펜의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너에서의 우위를 취했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이유로 노리스가 5초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위에서 베르스타펜과 4초 격차를 벌려봤지만 페널티로 인해 포디움에 올라서지 못한 노리스였고, 아쉬운 주말이 됐을 맥라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내내 한순간도 폼이 떨어지지 않았던 페라리가 원투 피니시를 달성했고,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에 큰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됐으며, 피트레인 스타트였던 러셀과 19그리드 스타트였던 로슨이 각각 14계단과 11계단을 올라왔고, 콜라핀토 역시 6계단을 올라오면서 본인의 기량을 보여준 러셀과 초특급 신성의 힘을 뽐낸 두 루키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 해밀턴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진 않았는데, 이전 업데이트로 돌아간 러셀이 좋은 성적을 낼 걸로 보아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볼거리가 많았던 레이스였습니다. 무려 4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던 세이프티카가 텍사스에서 나왔고, 페라리의 원투 피니쉬와 중하위권 팀들의 반란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재미있는 그랑프리였습니다.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컨스트럭터 1위 팀인 맥라렌과 3위 팀인 페라리의 격차가 이제 겨우 48점 차이뿐인데, 남은 5경기 동안 포인트를 잘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페라리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4C들이 앞으로의 경기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페라리의 우승을 축하하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